아니 이건 여러분 진짜 80년대 90년대 학번들이 어르신들보다 잘난 게 없단 말이에요. 이 나라에 공헌을 한 게 별로 없어. 제가 봤을 때. 근데 왜 이렇게 무시를 하냐? 이게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사실 뭐라고 불렀어요? 학생 운동이라고 불렀잖아요. 학생 운동. 그랬죠. 그 앞에 하나 한 글자만 더 붙이면 대학생 운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은 이해를 못 하겠지만 지금 보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 세대들은 가난하고 못 배웠는데 그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 덕에 지들이 대학을 간 거예요. 저도 포함해서. 잘 사는 나라에서 산 거고. 그리고 그런데 그분들 앞 세대의 공헌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거죠. 그 예, 무시하는 거 예. 딱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학력이에요, 학력. 부모 세대들도 학력. 나는 못 배웠지만 너는 배워야 된다. 이런 거로 갑자기 학력이 확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그 학력을 올리는 음, 과정에서 부모 세대에 대한 컴플렉스가 되게 크게 작용한 거예요. 음, 옛날에 우리 호구조사 했었잖아요. 학교에서도. 예, 예. 엄마 어디까지 나왔니? 아빠 어디까지 나왔니? 대학 학력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대회 아주 많은 경우에 또 그 당시에는 이게 우리가 소셜 믹스드 살았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대졸자도 있고 뭐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부모를 부끄러워하면서 자란 대학생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 대학생들이 자기네들은 부모 세대는 세상을 잘 모르고 자기네들이 안다라는 그런 착각이 되게 세. 그런 시건방이.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태극기 부대가 어마어마하게 투박하죠. 어마어마하게 투박하고 선전선동술이나 정치적인 그거에서 하나도 학습돼 있지 않지.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서나 여러 가지 메시지에서 본다고 하면 아니 이게 지금 주사파들이 준동하는 거에 대해서 80년대 지금 경계의식 자체가 80년대 학번 90년대 학번들이 없는 데다가 정광훈 목사님을 무슨 뿔 달린 괴물 취급을 하는 데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크게 머릿속에 딱 한 거 우리는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었어도 가족이 먼저고 나라가 먼저였다. 근데 우리 세대 그러니까 딴 사람들 얘기할 거면 나부터가 나 먼저였고 소비 먼저였거든. 가족이 먼저였나? 우리 가족을 지킨다. 부모 형제 자매를 지키고 그다음에 내 새끼를 지키고 이런 책임의식이 나뿐만 아니라 내 세대가 있었나? 우리 세대가 그런 책임이 있었다면 지금 출산율이 이런 꼬라지가 나겠어요? 진짜 어르신들 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는 애들이 분수에 맞지 않게 살고 있는 거 납득이 안 가. 돈이 없는데 왜 해외여행을 가? 집 사는 거 아니, 집을 사는 걸 왜 포기해? 집 사는 걸 왜 포기하냐? 그때 애들 세상 하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자기들도 해냈는데라고 하면 그 애들은 그러죠. 그때는 고도성장기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때는 어르신들이 집 사던 시절에는 모기지론도 없었단다, 얘들아. 은행에서 가계대출도 안 해준 시절에도 어떻게든 집을 샀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되게 꼰대처럼 들리고 싶지만 어른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어떻게 살려고들 그러니 이 얘기가 꼰대의 말처럼 들리지만 그게 틀린 말이에요? 아니거든. 아니죠. 성실히 살아라. 노력 이러잖아요. 노력해도 답 없어. 진짜 노력해도 답 없는 나라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답 없다라고 가스라이팅 한 건 좌파죠. 이 나라는 답이 없으니 뒤집어 엎자 이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해서 누구도 그 얘기를 안 해. 우리가 인생에 답이 없는 건 나라가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답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천하의 나쁜 새끼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수적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꼰대야 그냥. 근데 그 꼰대들의 말이 틀린 말이냐고. 성실히 살아라. 분수에 맞게 살아라. 성실근면, 자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도 틀린 새마을운동.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출산율이 이렇게 박살이 났느냐 해서 막 여러 가지 나라가 잘못됐다 막 이런 얘기 하지만 아니 국민이 잘못된 거야. 세대가 잘못됐다는 생각도 해야 돼요. 이건 뼈저린 반성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만들었어. 왜? 그러면서 당신이 힘든 건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잘못돼 있어서 약자인 당신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개인적인 과오가 있는 사람들을 다 정치가 면죄부를 줘. 개개인들한테. 그리고 당신은 약자이니 국가가 뭘 해줄게요 라는 게 점점 키워가. 국가가 해줘야 될 게 있고 국가가 가오를 인정해야 될 것도 있고 개인이 가오를 인정해야 될 수도 있는데 개인이 어느 순간 절대선이 되고 그리고 그 개인주의에 입각한 그 개인주의가 그것도 도전적인 개인주의가 아니라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징징거리는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진 상태에서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외로운 남녀가 되고 있죠. 소비지향적이고 좋은 차 타야 되고 좋은 집 사야 되고 좋은 곳 살아야 되고 강남 살아야 되고 성형에는 1,000만 원을 들여서 성형은 할 수 있는 돈은 안 아까운데 몇백만 원 들여서 피부과는 가도 괜찮은데 그런데 암 걸렸을 때 비싼 건 싫어. 그 징징을 들어주는 나라니까 의료체제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의사들이 전부 다 돈 많이 주는 내가 이걸 왜 이러고 있지? 수술을 이렇게 한 번 해봐야 돈을 요만큼 버는데 미용과 성형으로 빠진 내 친구들 보니까 어머 이거는 내가 병신처럼 살고 있었네? 거기다가 막 고소해. 의료사고만 나면 고소해.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그거 한 거야. 내가 그냥 이 시대의 사고방식과 세계관과 소비 행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게 자유주의, 시장 경제라는 건 수요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수요 공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욕망이라는 건데 인간의 욕망 자체와 세계관 자체가 뒤틀려 있으면 그 체제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밑에 세대 저희 세대부터 해서 이 X세대부터 해서 소비지향적으로 쭉 살아온 이 세대 재산 축적이 아닌 소비지향적인 사고방식으로 쭉 살았다. 이건 남 얘기도 아니고 제 얘기라니까요. 그랬던 우리 세대가 잘했냐? 그래서 끼케야 자기 새끼들 중하는 것만 아는 거 아니에요. 내 새끼까지. 이게 과연 이 나라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어르신들이 투박해도 그러니까 학력이 80년대 90년대 여러분 교양이라는 건 소비의 가치입니다. 소비의 가치 교양이라는 건 우리가 물건 만들 때 지식 필요하잖아요. 물건 소비할 때도 지식 필요해요. 옷이라고 그냥 샀나요? 옛날 분들은 그냥 옷 샀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 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카시미어가 좋아 뭐 이 정도 하는데 점점 가면서 소비를 할 때도 브랜드도 많이 알아야 되고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원사가 옷만 돼도 원사가 먹을 것도 왜 이렇게 많아져? 우리 어렸을 때 뭐 피망, 파프리카 이런 거 구경이나 했었나? 식재료에서? 구경도 못한 식재료, 올리브, 무슨 오일, 각종 소스, 전 소비를 하기 위해서 여행 가려면 또 얼마나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 소비와 삶을 누리는 그것도 그런 때 필요한 그놈의 소비 교양이 엄청나게 펼쳐지면서 삶은 이런 걸 누려야지 이런 담론은 펼쳐지지만 삶을 건실하게 유지하는 그리고 그거를 그 나라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선진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그 근본 원인을 다 잊고 이승만 박정희는 독재자로 만들고 그리고 약자 이거를 민주화라는 이름하에 이렇게 나라가 가면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냐고. 지금 유지가 되지 못한다라는 게 신호가 지금 빵빵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나라의 미래를요. 이건 왼쪽 애들이 잘 쓰는 말 중에 환경 관련해서 오래된 미래, 뭐 라다커에서로부터 배운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출산율, 국민연금 뭐 여러 가지 그 문제,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래된 미래에 물어봐야 돼. 이승만 박정희한테 그리고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자세, 미래를 보는 세계관 우리의 5, 60년대에 강인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나라는 가난했지만 강인한 사람들이 만든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왜 약자들의 후손이야? 강자들의 후손이지. 역사의 질곡을 무슨 식민지 투쟁, 뭐 독립투쟁으로 이 나라를 만들어서 거짓말하지 마. 이 나라는 이승만이라는 선각자가 자유민주주의 체계, 미국과 동맹을 맺어서 교역로를 바다를 열었다고요, 여러분. 휴전선 지킨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다가 열려서 결국 거기다 물건을 팔아서 노력을 하면 재산을 축적될 수 있는, 노력해도 배신을 때리던 나라에서, 조선이란 나라는 아무리 노력해도 재산이 늘지 않아요. 좌절과 배신만 들끓던 조선이란 나라가 교역로가 열려서 노력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나라, 그 교역로를 여는 게 있어서 그 부자 나라들만 교역로를 차지할 수 있었던 시대, 제국주의 시대에서 미국이란 데서 윌슨주의라고, 우리가 민족자결주의라고 배운 그걸 국제정치학에선 이상주의 정치, 국제정치라고 해요. 그래서 누구 대 누구라고 하냐면 테오도 루즈벨트 대 윌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윌슨 대통령과 테오도 루즈벨트의 두 가지 외교 노선, 윌슨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테오도 루즈벨트래요. 테오도 루즈벨트의 현실주의 이 외교 노선의 대표적인 미국도 대통령이 태프트 대통령, 그 카스라 태프트 조약의 그 태프트 대통령, 야 조선 일본이 먹어, 우리는 필리핀 먹을게, 서로 밀약했었던 그 태프트 대통령, 루즈벨트나 태프트 같은 노선을 현실주의 외교 노선이라고 하고, 윌슨 같은 사람의 윌슨의 정치 노선을 윌슨주의 앤드 이상주의 정치 노선이라고 그래요. 이 현실주의는 제국만 부를 쌓을 수 있다 이거고, 이상주의는 모든 나라에게 바다를 열어줘야 평화가 온다. 모든 나라가 식민지 시대를 종료하고 모든 나라한테 교역로를 열어주고 부를 축적할 수 있게 해줘야 전 세계적인 평화가 온다라는 그 윌슨주의를 보고 이게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다, 유일한 희망이다, 이게 인류의 미래다, 그거를 파악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다른 독립운동가들 뭐 무장투쟁론도 있고 뭐도 있고 다 많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무슨 수로 일본 제국의 군대를 이기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윌슨의 이상주의적 국제론 이것밖에 없다라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윌슨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한일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미국하고의 동맹을 통해서 안보와 바닷길이 열려있는 무역 가능한 국가, 그 부가 축적되는 기본인 자유민주주의와 사유재산제가 기본적, 그리고 무역로가 열려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러기 위해서 무역로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맹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근대 국제정치는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입각해서 미국과 동맹 맺고 교역로를 열어주고, 지금 내가 한 거는 너희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리고 그 시대에 누가 윌슨주의를 알고 누가 이상주의, 국제주의를 알아요. 그리고 미국도 그 이상주의 안에서 유엔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실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모택동과 스탈린이 세력 투사를 해서 남쪽으로 밀고 들어왔을 때, 이제 2차 두 번의 세계 대전을 끝나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자는, 윌슨주의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만들자라는 그 이상주의자들이 이 나라에서 군대가 와서 여기를 지켜준 거 아닙니까? 한국 전쟁도. 근데 우리는 이런 거 교육하지 않죠. 우리의 역사적 질곡,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슨 독립투사들, 이승만을 제외한 독립투사들의 투쟁으로 여기가 왔다고, 이런 개구라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승만이 만들어 놓은 그 기반 위에서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것도 알고, 재산 축적이라는 것도 알고, 가난했고 지만 성실이 좌절당했던 사람들이 노력과 성실로 보상을 받으면서 재산을 축적하고 선진국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원피스식으로 얘기하면 이승만이 원했던 원피스가 이거라고, 선진 대한민국. 근데 우리는 이거 역사에서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책임, 역사에 대한 책임, 가족에 대한 책임 다 망각하고 모두가 다 징징거리고 약자 타령하는 나라가 됐어. 제가 정광훈 목사님에게 되게 고마운 건, 저 같은 놈들도 이거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윌슨주의 배우죠. 국제정치학을 배우니까 윌슨주의 배우고 이승만 뭐 그런데 우리도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배우는데도 윌슨주의라고 가르치지만 그 윌슨주의를 이승만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도입했는지에선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냥 윌슨주의하면 항행의 자유 이런 얘기만 하고 유엔 정신 이렇게만 가르치지. 그게 이 나라의 건국이념이었다라는 거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놈도 이렇게 늦게 깨달았는데 이승만을 다 독재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다 파먹고 이 나라의 건국 정신을 다 파묻은 나라에서 그 건국 정신 이승만 정신을 지켜주고 있었다라는 게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물론 투박하다는 비난은 인정해. 투박하다는 누가 봐도 투박하지 세련됐지 않지 왜 소비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련됩니까? 근데 그들이 소비를 모르는 게 어르신들이 소비를 모르는 게 우리가 비난의 대상이야? 소비를 모르고 교양을 모르는 게. 우리가 그러면 한 단계 납서간 문명, 진화된 문명으로 대한민국을 어르신들을 리스펙하면서 그 다음에 또 문명을 내고 그 다음 세대도 우리를 리스펙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정치와 그런 나라 그리고 그런 업적을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화 세대라고 하는 80년대, 90년대 학번들 과연 후대들한테 리스펙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나이 50이 되니 어르신들한테 되게 미안하고 짠하고 리스펙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애들이 50대가 돼서 우리 세대를 리스펙할 수 있을까? 우리 세대의 꼬라지가 와 지금 이런 식의 이건 나라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건국 이념 그리고 3.1운동의 정신도 다 헛소리들 하고 있다고. 독립투사들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 3.1운동은 윌슨주의에 대한 반응이었고 그 윌슨주의가 이승만 아니었으면 솔직히 아무도 윌슨주의 몰랐잖아. 다 무치랭이들이었잖아 솔직히. 거의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국제 정세와 그냥 단순히 외교론이라고 얘기 안 하면 해양 국가론, 무역로가 열려 있고 동맹이 있는 패권 국가 동맹을 맺은 해양 국가가 그게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건 이승만 아니면 아무도 몰랐잖아. 그리고 이승만이 얘기하는 거에 호남 갑부들, 인촌 선생 이런 분들이 반응을 해서 이 나라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지금 다 파묻었죠. 건국 훈장도 다 이 새끼들이 파묘했지 다. 업적을 다 지우고 다 매국노 만들고 친일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역사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잘난 척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잘나서 그렇게 정광훈을 무시하고 태극기 세력을 무시하는데 좆도 모르면서 윌슨주의 항행의 자유 지금 대만 앞바다에서의 그거 6.25는 그때 중국은 바다로 나올 수 없어서 우리 한반도에서 육군끼리 붙었지만 지금 중국은 해군을 기르고 있어요. 다시 전쟁이 나면 우리의 바다가 위협을 받습니다. 바다가 끊기면 우리는 다 죽어요. 진짜 굶으면 죽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바다가 막히면 식량을 못 사오고 에너지를 못 사오고 우리의 물건을 갖다 팔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 패권국가 미국과 동맹을 맺고 교역로가 열려있는 이거 이승만이 준 선물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고 우리의 결기를 다져야 될 순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신 나간 친중들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난리를 칠 상황이 아니라고요. 다시 패권 전쟁과 패권 도전의 시기가 돌아왔다고요. 대한민국 모두의 각성이 필요한 순간입니다.